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월 들어서도 계속되며 기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올리언즈는 115도가 넘어설 것이라며 경고장이 나왔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는 올 들어 캘리포니아 내 최악의 초대형 산불이 확산되면서 네바다주까지 위협하는 등 남가주 곳곳에는 산불 비상도 걸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가장 큽니다. 밤데일의 아마존 배송기사 80여 명은 폭염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칸 온도가 120도가 넘는다면서 근무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로 렌트비 유예 혜택을 받았던 세입자들의 1차 렌트비 납부 마감일이 오늘입니다.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정부와 LA 주택당국은 퇴거 위험에 놓인 주민들에게 즉각 시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A 세입자 약 34만 가구는 렌트비 13억 달러를 연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동문자녀 우대 입학이나 기부 입학 등의 혜택을 주는 대학에 대해서 캘 그랜트를 중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이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아시안 증오 대처 태스크포스 구성원들과 회동하면서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에 재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끔찍하다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당내 최대 경쟁자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해서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주자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의 고액의 후원자들로부터 든든한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물들입니다. 시카고에서는 10대 청소년 수백 명이 도심 상점을 약탈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40명이 체포됐습니다. 놀이처럼 집단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졌습니다. 대출 심사 조건이 엄격해졌고 대출 한도도 낮아졌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도 대만의 공격용 무기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위원주자 미국 대사가 북한이 국경 개방을 수용한다면 인도주의적인 식량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가 드러난 LA 치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이권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라며 깨부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해서 현재 노인 비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깨 부상을 당했던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콜로라도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팀은 연장 끝에 3대4로 패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애틀란타를 4대1로 꺾었습니다. FIFA 여자 월드컵에서 세계 랭킹 1위 미국이 포르투갈과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해 1승 2무로 16강에 가까스로 올랐습니다. 미국이 속해 있는 2조에서는 네덜란드와 미국이 16강에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3.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부분적으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폭염이 주춤하고 있는데 또 주말부터 다시 더워진다고 합니다. 이 미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를 인용한 뉴욕타임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경제적 비용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가장 크게 부각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유통업체 아마존의 기사들과 창고 근무 노동자 중 일부가 폭염 관련 근무 조건을 개선해달라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캔자스주의 한 쇠고기 관련 공장에서는 직원 2,500명 가운데 200명 정도가 사직했습니다. 사직 이유 역시 폭염입니다.
캔자스주,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육류 포장 식품 가공 노조 대표는 극도로 더울 때 안전 안경에 김이 서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지치게 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란셋 학술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더위 노출로 인해서 농업과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부분에서 25억 시간 이상의 노동력이 손실됐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현재 한 달 이상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이 열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부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이 기록적인 더위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폭염 때문에 결국 세계 경제가 뒷걸음질 칠 거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야외, 그것도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폭염은 더욱 위협적입니다. 무거운 장비들을 걸치고 바깥보다 10도는 더 올라가는 지하에서 일하다 보면 언제 탈진이 올지 모릅니다. It's just hot, it's tiring, and it can be physically exhausting. 낮 기온이 4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운전기사 80여 명이 지난 6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칸 기온이 50도가 넘는다며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o finish, it's been a horrible thing to do. The working conditions, the vans, the phones we use, the treatment, it was just all bad. 미국 최대 물류업체 UPS 노조는 지난달 파업을 4건 시위 끝에 회사로부터 트럭 에어컨 설치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유럽도 비상입니다. 이탈리아에선 도로 표지판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이탈리아 노동조합 연맹은 건설업계는 야간에만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선 아크로폴리스 직원들이 오후 4시부터는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성장 탓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기후 위기가 닥쳤지만 결국 기후 위기는 세계 경제를 후퇴시킬 거란 경고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미국에선 폭염으로 인한 한 해 경제 손실액이 1,000억 달러에 이르고 2050년엔 5천억 달러, 우리 돈 64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So extreme heat is driving a lot of public health impacts across the country. And then there's full-blown economic impacts as a result of this heat. 무디스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 GDP를 최대 17.6% 감소시킬 거란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에어컨을 사려면 12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숨쉬기 힘들면 병원 응급실에 가야 된다. 한 저소득층 주민의 하소연이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극빈층이 가장 더운 나날의 최소한의 사회보호망 속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때 사치였던 에어컨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공과금 지급 및 냉방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은 극히 한정돼 있고 적격 인구는 단 16%에만 도달하고 있다라고 클리블랜드 주립대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서 가난할수록 더욱 극심한 더위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로 빈곤층은 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데 환경단체 아메리칸 포레스트에 따르면 이런 지역의 지표면이 초목 지역 대비 화씨 8도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인종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대학교 연구팀은 1056개 카운티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 지역에서 빈곤층 또는 흑인,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인구가 많은 구역의 기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10가구 중 1가구가 에어컨이 없이 생활하는데 디트로이트의 백인 가구에서는 그 비율이 4%, 하지만 흑인 가구에서는 그 비율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산호초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현재 플로리다 지역의 산호초가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마이애미 해안가는 최근 4일 연속 1일 최고 수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수온이 오르면 산호초들이 멸종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산호초는 갈색입니다. 하지만 햇빛에 심하게 노출되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죽게 됩니다.
The marine heat wave is more or less throughout the Caribbean at this point. Certain parts of the Caribbean, like Belize, are already bleaching and bleaching pretty severely. And Florida is where Belize was about a month ago. 플로리다주의 산호초는 다양한 어류들을 모여들게 해 어업과 관광업으로 수십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합니다. 산호초가 사라진다면 허리케인 상륙 때 특히 해안에서 자연방어 시스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높은 수온에서도 생존 가능한 산호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 올 들어 캘리포니아 내 최악의 초대형 산불이 확산되면서 네바다주까지 위협하는 등 남가주 곳곳에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샌바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요크 산불은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 총 7만 7천 에이크를 태우고 확산 중입니다. 진화율은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크 산불은 특히 모하비 국립보호구역 전체로 확산되면서 네바다주 경계선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5대로 진입한 후에도 역시 상승세 이어가면서 지난 1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1.9센트가 오른 갤런당 $5.11 나타내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2.1센트가 상승해 갤런당 $5.4.5를 기록해서 작년 11월 24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개솔린 가격 역시 14일째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2.3센트 어제보다 뛰어서 오늘은 갤런당 $3.78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개솔린 가격 정보회사인 게스버디 측은 열 관련 정유소 정전 사태가 전국의 가장 규모가 큰 정유소들 일부에 영향을 미쳐 지난주 개솔린 가격이 갑자기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개솔린 수요가 절정에 달하고 있고 개솔린 재고는 2015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를 넘어서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최고가를 기록한 것 역시 개솔린 가격 급등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최근 들어 LA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보건국이 발표했습니다. 여름에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여름이 되면서 신규 감염, 사망, 신규 입원 등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히는데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처음 맞은 여름에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심각한 폭염으로 야외보다 실내에 머무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행객들이 한 장소에서 또는 한 지역에서 많이 어울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생겼고 그 여행객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또 여름을 맞아 실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또 이 실내에서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으면 이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수치가 오랫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감염률이 상승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중보건 시스템을 위협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8월 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남가주 하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지역에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까지는 몬순의 영향을 받아서 높은 습도가 이어지겠고 목요일에는 점차 건조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고 밤 최저 기온 역시 3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고 다만 이번 주말 또 한 차례 반짝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7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5도, 68도, 해안 지역은 77도, 6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찜통더위 계속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93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베이 교통 상황입니다. 710번 놀스 방향입니다. 멘디니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로즈미 블루바드로 내리는 램프는 현재 고장 차량으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57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유지됐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에 따라서 연체됐던 렌트비 상환 1차 마감일 오늘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어제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 위험에 놓인 세입자들을 위한 시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LA 주택국도 같이 나와서 보조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퇴거 통보를 받자마자 우리에게 전화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일 LA시청에서 캐런 베스 LA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팬데믹 기간 미납된 렌트비가 있는 주민들의 데드라인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대회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기간 동안 미납된 렌트비가 있는 LA시 주민들이 8월 1일까지 미납된 렌트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일단 LA시 의회 측은 1,840만 달러의 예산을 자격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 최대 6개월치를 갚아주는 단기 응급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2,300만 달러는 LA시의 퇴거 보호 방지 프로그램에 배정합니다. 550만 달러는 세입자들의 퇴거에 막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웃리치에 배정할 예정이며 1,120만 달러는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집주인을 막는 프로그램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LA시 당국과 LA 하우징 당국이 마련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Stay Housed LA로 197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유닛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과 단독주택 세입자들이 퇴거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LA시 내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다국어로 소개되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We Are LA로 아웃리치 캠페인을 통해 퇴거 위기에 놓인 4만 1,000명의 세입자들을 돕고 있는데 현재 10,000명 이상의 세입자들과 상담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We Are LA는 비영리단체 베스 펀드 포 로스앤젤레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가오는 수주간 20만 명의 세입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가 500만 달러가 넘는 호화주택에 부과되는 추가 4%의 세금을, 1,0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에 부과되는 5.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맨션 텍스라고 불리는 매니저 ULA가 이번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ULA 텍스로 저소득층 시니어들이 홈리스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렌탈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 아파트를 증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미납된 렌트비가 있는 주민들은 내년인 2024년 2월 1일까지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주 연방교육부가 하버드 대학의 레거시 입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사립대의 레거시 입학 관행을 막기 위해서 캘 그랜트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필팅 가주 하원의원이 주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가주에 소재한 대학이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입학
혹은 거액을 대학에 도네이션하는 기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부 입학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들 대학의 주정부가 캘 그랜트 지원금을 중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교육부가 하버드대를 대상으로 레거시 입학 관행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면서 하버드를 비롯해 아이비리그 등 동부 지역의 유수 사립대학들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가주정부 차원에서 레거시 입학 관행에 대한 공격을 하고 나서면서 당장 명문사립인 스탠포드를 비롯해 USC, 산타클라리타 대학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가주에서 이들 3개 대학이 가장 레거시 입학 관행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스탠포드의 경우 신입생 287명, 전체 클래스 중에는 13.8%를 차지하는 신입생들이 레거시나 기부 입학 특혜를 입었는데 이 가운데 92%가 동문 자녀로 드러났고 8%는 학교의 기부 입학자로 드러났습니다. USC의 경우 1740명의 신입생이 레거시 혹은 도너 커넥션으로 들어왔는데 이 숫자는 전체 학생 수의 14.4%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USC의 경우 1740명 중에 96%가 동문 자녀로 드러났고 4%는 기부 입학으로 드러났습니다. 산타클라라 대학의 경우 1133명이 동문 자녀 입학 혹은 기부 입학 커넥션으로 입학을 했는데 이 숫자는 전체 신입생 정원의 13.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가주에서도 칼텍이나 포모나 컬리지 그리고 주립대인 UC에서는 레가시 입학이나 도너 입학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주정부에서 정말 레거시나 도너 입학 관행을 시행하는 대학들에게 캘 그랜트 지원금을 중단하게 되면 학교 측도 손해가 막대합니다. USC의 경우 2021-2022학년도에 캘 그랜트 수혜를 받은 학생 수는 2,972명에 달했고 액수로 치면 2,66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스탠포드의 경우 같은 학년도에 329명의 학생들이 총 300만 달러에 달하는 캘 그랜트 수혜를 받았습니다. 산타클라라 대학의 경우 같은 학년도에 507명의 학생이 460만 달러에 달하는 캘 그랜트 수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5%가 레가시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에 68%보다 늘었습니다. 인종별로 봤을 때 백인의 80%가 레거시 입학에 반대했고 라틴계는 67%, 흑인은 62%, 아시아는 59%가 반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회가 영어 구사가 어려워 징후범죄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서 올림픽 경찰서에 전담 통역관을 배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이 주관하는 아태 징후범죄 예방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징후범죄를 당한 한인 피해자들이 영어를 못해서 경찰서에 제대로 신고를 못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신고 접수를 돕기 위해 올림픽 경찰서에 자원봉사자나 유급 직원을 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통역관은 성인 또는 학생 자원봉사자를 채용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징후범죄뿐 아니라 최근 주택 강도를 당했던 한인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며 한인회를 찾고 있어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과 한인타운 담당 시니어 경관과 논의하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한인 통역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LA시 검찰청에도 관련 법률 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안 회장을 비롯해 카니정 남가주 아시안진흥협회 대표, 임혜빈 페이스 대표 외에 중국계, 필리핀계, 태국계, 일본계 커뮤니티에서 10여 명이 참석해 각 커뮤니티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가 은퇴자들에게는 최악의 주로 꼽혔습니다. 뱅크레이트가 주택 가격을 비롯해 헬스케어 비용과 날씨 그리고 치안을 토대로 해서 은퇴하기 좋은 주의 순위를 매겼더니 캘리포니아주는 48위를 기록해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보다 순위가 낮은 곳은 뉴욕과 알래스카뿐이었습니다. 뱅크레이트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알래스카는 날씨와 범죄율이 크게 작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은퇴하기 가장 좋은 곳은 아이오와주가 꼽혔고 델라웨어와 웨스트버지니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타운 내 여러 가지 뉴스들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일부터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과 손잡고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해당 프로모션은 오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스위트 구매 고객이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을 예약했을 시 VIP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LA, 시드니, 방콕 노선 출발, 한국 도착 이용 고객이 대상입니다.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이 제공하는 VIP 서비스는 VVIP 전용 공항 픽업 쇼퍼 서비스, 골드 라운지 2인 제공, VIP 어메니티 F&B 15% 할인 등으로 아시아나 항공 A380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스위트부터 시작해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VIP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해당 프로모션은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flyasi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가주도민회가 지난 26일 라디오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이 대한민국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지난 7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가주도민회가 출범했고 초대 회장으로는 주복원 형제갈비 대표가 당선되었습니다. 주복원 강원도 특별자치도 가주도민회 회장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도 하고 그 기점으로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가주 캘리포니아 전체를 지금 묶어서 도민회 출범을 시킨 거예요. 지금 회원들 한 70명 지금 가입돼 있고요. 도민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최고 급해서. 도민회 측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도민회 집 현판을 게시하는 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비즈니스들의 가주 진출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인 사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아리조나에서 반입한 무려 $1,000만 상당의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 물병으로 이곳 LA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리사이클링 사기범 일당 6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라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리사이클링 보상 CRB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톤에 달하는 캔과 플라스틱 병을 아리조나에서 반입한 일당 6명을 사기와 중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CRB 프로그램은 알루미늄 캔이나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수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보증금으로 내는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리사이클링 센터에 가져가면 개당 10센트를 되돌려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주에서 갖고 온 캔이나 물병으로 보상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아리조나 역시 자체적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10대 청소년 수백 명이 도심 상점을 약탈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40명이 체포됐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10대들이 일종의 놀이처럼 집단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미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편의점 매장입니다. 진열대가 부서지고 물건들도 어지럽게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매장 밖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와 공중에 뿌려대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 저녁 틱톡이나 스냅챗 같은 SNS를 통해 모인 10대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쪽에선 거리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합니다. 현장에 모인 수백 명 가운데 4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중 37명은 12살에서 17살 사이의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Our posture has been tolerance. And usually when we say that it's curfew and we ask them to disperse, they do. Yesterday, they so to speak crossed the line. 경찰은 총기 3자루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카고에서는 10대들의 집단 난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1000여 명이 집단 난동을 벌이다가 15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2차례나 되풀이됐습니다. SNS를 통해 한날 한시에 모여서 난동까지 벌이는 일이 10대들 사이에서 일종의 새로운 놀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미 폭스뉴스는
청소년들이 이런 행동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좋아요와 팔로워 수를 늘리는 걸 즐기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존슨 시카고 시장은 파괴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모일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발효차 음료인 콤부차에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공복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이 연구팀과 링컨 네브라스카대 연구팀이 영양학 저널에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시험적 임상에서 콤부차의 공복혈당 수치 강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두 연구팀은 콤부차는 박테리아와 효모로 발효시킨 차로서 기원전 200년 전부터 중국에서 소비됐고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대중화돼서 건강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동안 효능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콤부차는 일부 실험실과 설치류 연구에서 혈당 강화 가능성을 보여줬고 당뇨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도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효과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녁 식사할 때 반주 한 잔, 야 많이 먹지도 않아 한 잔씩만 딱 먹어. 아유 건강에 좋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 옆집 김영감은 그렇게 먹는데 잘만 살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 성인, 미국, 일본 성인 이렇게 19,000여 명이 참석한 알코올 섭취 연구 데이터 분석에서 고혈압이 없어도 적은 양의 술을 꾸준히 마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정도로 혈압이 상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 모데나 대학교 그리고 레조 에밀레대 마르코 빈센티 교수팀은 심장협회 저널 고혈압에서 한미일 성인 19,548명이 참여한 관찰 연구 7건 데이터를 분석해 수축기 혈압 상승과 매일 섭취하는 알코올량 사이에서 분명한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혈압이 없는 성인도 하루 알코올 음료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혈압이 수년에 걸쳐 매우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고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적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만큼 혈압 수치가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빈센티 교수는 알코올이 혈압 상승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이 연구 결과는 알코올이 혈압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고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은 더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알코올 소량 섭취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효과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소량이든 다량이든 상관없었다. 라고 말하며 아직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아직 아예 시작하지 말라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거나 여러 잔 마시는 거나 똑같다라고 해서 또 많이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술을 적당히 드시는 것, 안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캐나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담배 개비마다 위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한 새로운 규제 조치 시행에 돌입합니다. 새로운 규제는 금연과 흡연 예방을 위한 캐나다 보건당국의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담배 한 개비마다 건강 위험을 명기한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해서 9월 1일부터 첫 선을 보입니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 담배값 겉포장에 담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래픽과 경고문을 함께 명기하도록 해 의무화해서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후 130여 개의 국가가 동조해서 현재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배 개비에 표기되는 문구는 필터 주변에 인쇄되고 청소년과 신체 기관 또 건강 손상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2개의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됩니다.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면 단돈 $40만 있으면 모든 걸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친구까지 사귈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글인데요. 더위 탈출을 주제로 필진들이 짧은 글을 실은 것 중에 주제가 이렇습니다. 한국 찜질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40만 내면 낮부터 밤까지 한국식 사우나, 이른바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며 입장객들은 여러 방 등 다양한 건식 사우나 등을 비롯해 온탕과 냉탕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추가 요금을 내면 마사지를 비롯해 다른 미용 시술도 받을 수 있다며 심지어 한국식 식사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서용으로 추천한 곳은 냉방이었습니다. 실내에서 입을 옷은 제공되지만 목욕탕에서는 옷을 벗어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며 찜질방을 추천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를 비롯해 뉴멕시코, 유타주를 방문하고 대선 선거운동에 이제 재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지금 휴가 중이죠. 휴가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에 다시 나설 예정입니다. 남부지역 등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서남부 지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시행 1주년이 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입법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치솟는 온도로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 노력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내각도 입법, 경제 성과 홍보를 위해서 전방위를 뛰고 있는 중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지나 러먼드 상무부 장관은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광대역 인프라 투자를 홍보했고요. 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텍사스, 텀 빌색 농림부 장관은 오리건 등을 각각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다 대선 선거운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 당내 후보 경선 최대 경쟁자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해서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지지자들 앞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 연단에 오르자마자 정권 탈환을 외치더니 곧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And he's Crooked Joe. We called him Sleepy Joe. And I never said that. I can't say great things about him because he's been a horrible president. 퇴임 후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온 트럼프는 다시 집권하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으름장 올랐습니다. When we win the election, a little more than a year from now, I will appoint a real special prosecutor to expose the monumental corruption of the Biden crime family once and for all. 임기 중 탄핵을 주도하는 등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여권에 대해선 거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The radical lunatic Democrats, they impeach me, they indict me, they rig our elections.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걸 의식한 듯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일한 대항마로 거론되는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미 끝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DeSantis is gone. He's just about over. I think if he ever made a comeback, it would be the greatest comeback in political history. 하지만 트럼프 대권 재도전엔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들어 이미 3차례나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는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사 자금으로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대통령 재임 중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불법 보관과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습니다. 특히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재판은 대선을 반년 정도 앞둔 내년 5월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뒤에는 억만장자 후원자들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 후원 그룹인 네버백다운 상반기 모급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최소 7명의 공화당 고액 후원자로부터 $100만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다수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했던 사람들입니다. $100만 이상이다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네바다주 호텔 재벌 로버트 비글로가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2,000만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고금리로 기업과 소비자들 모두 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어제 은행권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행 여신 업무 총괄 책임자들은 지난 2분기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대출 태도를 강화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여건을 엄격히 평가하거나 대출을 승인하더라도 대출 한도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대출 태도와 관련해서도 여신 책임자들은 대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이 이전보다 비우호적이거나 더욱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보 가치를 비롯한 신용도의 저하가 예상된다는 것이 대출 태도 강화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거나 제재해야 하는 행동을 할 때 추가 제재를 주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북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밀러 대변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올가을 방북을 초청했다는 질문에는 두 나라는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이는 세계 안보 증진 차원에서는 생산적이지 않다며 초청에 따른 만남으로 그것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관련 규정 우회를 위해서 한국에 잇따라 투자를 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같은 국가가 중국과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관계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미국도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어깨 부상을 당해서 출전이 불투명했는데 어제 바로 내가 언제 부상당했어? 싶은 듯이 콜로라도 경기에 나와서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진출로 처음으로 지명타자로 나왔어요. 어깨가 좀 불편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LA 엔젤스는 애틀란타를 4대1로 꺾었는데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오늘 중요한 경기가 있죠.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볼티모어 간의 경기 오후 4시 7분에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오늘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됩니다. 류현진 선수 지금 거의 1년 반 만에 선발 투수로 복귀하는데 류현진 선수의 오늘 성적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플레이오프 진출과 맞닿았습니다. 좋은 모습 보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FIFA 여자 월드컵에서 지난 대회 결승에서 맞대결을 했던 미국과 네덜란드의 조별리그 행보가 대조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무려 7골을 터뜨리면서 조 1위로 16강에 올랐고 반면 3연속 우승을 노린 미국팀은 하마터면 탈락할 뻔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네덜란드의 마르턴스가 전반 8분 재치 있는 로빙슛으로 첫 골문을 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첫 출전한 조 최약체 베트남을 상대로 계속 골을 몰아쳤습니다. 2대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브리우츠가 터뜨린 가마차기 슛은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슈팅을 한 지점과 절묘하게 날아간 공의 궤적이 손흥민 슛을 연상시켰습니다. 네덜란드는 전반에만 5명의 선수가 한 골씩 터뜨리는 골잔치를 펼쳤습니다. 후반에도 2골을 추가한 네덜란드는 이번 대회 최다인 7골을 터뜨리며 2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같은 조의 미국과 포르투갈이 0대0으로 득점 없이 맞서던 후반 추가 시간, 포르투갈 탑페터의 결정적인 슛이 골대에 맞습니다. 포르투갈에겐 불운, 미국에겐 행운이었습니다. 골이 들어가 미국이 1대0으로 졌다면 포르투갈의 조 2위를 내주고 조기에 짐을 쌀 뻔했습니다. 대열을 잡을 뻔한 포르투갈 선수들은 눈물을 쏟아냈고 천신만고 끝에 16강에 오른 미국도 웃지 못했습니다. Yeah, it's tough to be second. We wanted to go through first. I mean, this team gave everything. We just didn't put the ball in the back of the net. It's not the result we wanted, but we move forward.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힌 미국이 흔들리면서 여자 월드컵의 판도가 더욱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2023년 8월 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시지 맥머핀 휴대액으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